불안한 밤거리.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나쁜 일을 당하진 않을까? 밤길은 물론 화장실과 집,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지죠. 평생을 안 잊을 것 같아요. 강력범죄, 성폭력 얘기와는 다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무서운 공포입니다.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가 답이에요. 신고도 처벌도 되지 않는 애매한 경계선상의 위협. 지금 내 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숨어 지낸 지 4년째입니다. 빌라 1층 집. 여자 혼자 사는 집이죠. 이중 잠금 장치. 작은 구멍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우유나 신문을 넣어주는 구멍도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수상한 소리가 나거나 누가 왔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이 인터폰뿐. 이제 지나갔나 봐요. 이제 좀 어두워졌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은 혹시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올해 25살의 대학생 서연 씨. 이곳이 벌써 세 번째 집인데요. 매번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를 가야 했죠. 집이 편하기도 한데 어쨌든 가장 편한 공간이니까 가장 두려운 공간이기도 하죠. 누군가 들어왔을 때 대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쪽 방에는 잘 안 들어와서 창구처럼 쓰는 방이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로 누가 들어올까 봐 제가 창문에 걸쇠를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잠궈놔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무리 해도 안 열리거든요. 제가 이쪽에도 창문 걸쇠를 걸어놨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 옷으로 한 번 더 막아놨습니다.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창문. 이중창에 방범창도 있지만 서연 씨네 집 창문은 환기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이 밖에서 불법 촬영을 한번 찍힌 적이 있어서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가 저를 촬영한 적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여기도 다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 살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커튼을 달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단열 뽁뽁이로 이렇게 해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집에서도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이 정도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열렸다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다시 붙으면 이제 닫혔다고 소리가 나는 거고. 집을 비운 사이에도 집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는데요. 빈집에 누군가 침입자가 생기면 실시간 휴대전화 앱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집에 계실 때나 이제 외출하시고 나서 안심이 좀 되세요? 네,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자꾸 누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꿨었거든요. 그때 막 누가 새벽에 초인종 누르고 도어락 막 누르고 그랬을 때 그 직후로 계속 악몽을 꾸면 누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자꾸 꿔서 그 이후로 이제 저런 용품들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네, 이제 좀 안 꾸게 된 것 같기도 해요. 112 긴급 신고라는 어플이고
이거 이렇게 누르면 3초 이상 눌러주세요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 문자고 이건 전화인데 이렇게 3초 이상 누르면 이제 문자가 경찰서로 가는 거고, 핸드폰을 자주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이제 방어하는 편이죠. 사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살 대학 입학을 위해 고향인 여수를 떠나고부터 서연 씨 앞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느 날과 같았던 친구와의 귀갓길. 낯선 남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언어 희롱을 당했습니다. 좀 멀쩡하면 안 돼요? 저희를 막 쳐다보고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무작정 뛰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고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냥 뛰었고, 저희가 뛰니까 이제 뛰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100m 거리에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 말고는 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마트에 뛰어 들어가서 이제 피신해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가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경찰은 빨리 안 오고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대학에서 축구부 매니저로 활동했을 만큼 활발했던 서연 씨였는데요. 가까스로 상황은 모면했지만 그날 그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쫓기듯 이사한 두 번째 반지하 집. 그곳에서도 공포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세 번째 이사를 준비해야 했죠. 이제 이런 일들 몇 번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좀 소극적이게 됐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꺼리게 됐죠. 늦은 밤 혼자 돌아가는 손잡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안이 더 심해질 때는 약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표적이 되지 말자. 그렇게 세상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살기로 한 서연 씨. 이제 곧 대학 졸업이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저 같은 불안을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성들이 제가 느끼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둔감했으면 좋겠어요. 민감. 유독 서연 씨만 운이 나빴던 걸까요? 혼자 사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여성 1인 가구는 280만여 명. 여성들 중 63.8%가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그저 막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약 11배. 범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약 2배 더 높습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 피해자가 거의 90% 이상이 여성 피해자거든요. 어떤 강력범죄에도 피해자의 성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아무래도 뭐 신변보호가 쉽지가 않고 저항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피해자로 편입될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범죄 피해의 희생양이 많이 되는 편이다, 남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택배요. 택배요? 저 시킨 거 없는데. 이거 사인 받아야 하는 거라서요. 일단 문 좀 열어보세요. 오빠, 뭐 시킨 거 있어?
집에서조차 안전을 느낄 수 없는데 어디는 안전할까요? 26살 은정 씨는 대낮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인터뷰조차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다른 곳에서 만나야 했죠. 외출할 때 은정 씨가 꼭 지니고 다닌다는 두 가지 물건입니다.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집에서만 한번 열어만 봤어요. 그녀는 호신용 경보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세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진짜로 급한 상황에 그걸 쓰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좀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불안하고 무서운 것도 좀 있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단둘이 있게 됐죠. 가장 무서웠던 거는 그 사람이 제 집을 안다는 게 너무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좀 그런 불안. 지금도 좀 불안하세요?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느 날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은정 씨.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섣불리 의심할 수도 없었는데요.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죠. 결국 그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왔는데요. 둘만 남은 밀폐된 공간. 그곳은 도망칠 곳도 없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좀 무서웠는데 올라가다가 한 중간쯤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는데 번호를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시나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더 위협적인 일을 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마침 문이 열렸고 집엔 엄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정확히 CCTV에 찍혔거든요. 그 사람이 CCTV를 돌아봐서 혹시나 또 마주치게 될까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피하려고 만약에 마주친다면 피하려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남성의 얼굴은 선명하게 찍혔지만 딱히 처벌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너가 일찍 들어왔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때 6시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랬던 거고 또 그럼 너가 옷차림을 바꿔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통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위로한다 치고 뭐 너가 예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말들이 다 그냥 여자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다. 여자가
뭔가 여지를 주어서 그런 거다. 약간 피해자가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착하게 자란 딸 은정 씨. 과연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릇된 진심일지 위협일지 모르는 그날 이후 은정 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사실 하는 행위지만 피해자는 그게 너무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공포로 오는 거죠. 본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도 있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감정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안전한 집일수록 더 많은 거주 비용이 필요한데요. 29살 주영 씨가 살고 싶은 집은 교통이 편리한 곳보다도 보안이 잘 돼 있는 집입니다. 그녀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물건을 두는데요. 바로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사주셨는데요. 집에 올 때 아버지한테 데리러 오라고 말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원룸에 혼자 살다가 무서워서 다시 들어온 집. 그러나 부모님과 사는 집조차 안전하지 않았죠.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때 그 공포심은 다시 느끼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가끔 꿈에도 나오고 그렇긴 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6, 7시쯤 됐을 무렵,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죠. 주영 씨는 저녁 때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에는 한 남성이 주영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지금도 막 얘기하면서도 무서워요, 사실. 그리고 딱히 뭔가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일단 제 얼굴을 알고 저희 집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혹시라도 제가 없을 때 엄마가 귀가할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 엄마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제 여동생들한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날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어디까지 본 걸까요? 요 방인데요. 이 방이 문제가 됐었던 방이에요. 원래는 침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침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요. 남동생이 자고 있을 때 여기 새창살이 있는데 새창살 사이로 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말하길. 그 남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마침 그때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동생이 주영 씨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남동생이 소리 한 번 지르자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알리는 게 너 좋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알리진 않았어요. 엄마가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를. 부모님들 걱정 때문에 너도 부모님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네. 실제 주거침입 성범죄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9.8%. 여성들의 공포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피해의 8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특히 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다른 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시나요? 집으로 가는 골목은 인적이 드문 편인가요? 여성 1인 가구 중 절반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원룸촌이나 다세대 저층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비용이 저렴할수록 위험을 더 떠안고 살아야 하죠. 이제 쫓아온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뒤에서 걷는 발소리만으로도 되게 위협이 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뛰기도 하고 그냥 부스 소리 나면 뒤에 뭐가 아니면 전화하는 척 하면서 가기도 하고 별로 소용은 없지만 개인적인 무서움을 떨쳐내려는 그게 결국 해결 방법은 없는 거.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범죄 대상일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더 엄청 씩씩하게 빠른 걸음으로 빨리 지나가요. 불안과 동거하는 세상의 절반, 여성. 여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안전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걸까요? 좀 그렇게 사실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네. 지금 이 불안은 누구나 다 느끼는 공간인 것 같아요. CCTV보다 더 좋은 게요, 사람들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 네. 그 사람들이요,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가해자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요.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과 심야 시간 귀갓길을 동행해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무인 택배함과 여성 안심주택. 하지만 이걸로 얼마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가 답이에요. 설명 없이 무작정 예산이 여성의 안전에 배정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피해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여자들만 두려움을 갖느냐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도 사실은 감수성을 이제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아마도 될 거예요. 밤에 골목길에서 여자랑 둘이 갈 때 여자가 흘그득 쳐다보면서 빨리 걸어가면 솔직히 좀 기분 나빠. 괜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고. 아니 남자가 다 치아는 아니잖아.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마. 그 여자가 그러면 오빠는 기분만 나쁘겠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여자는 인생이 나빠져.